교재는 353쪽 장부조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와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는 앞쪽에 있던 모든 전표 입력을 하신 후에 장부조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앞쪽에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다면 뒤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금액이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별로 어느 곳에 어느 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는 거래처 원장입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세 번째 장부 관리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거래처 원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는 계정 과목별로 거래처에 대한 잔액이나 또는 내용들을 조회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하는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검색을 해서 넣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치고 검색을 해주시면 각각 거래처에 대한 차변금액, 대변금액 그리고 남은 잔액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위쪽에 있는 잔액, 대변, 차변, 글씨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금액들대로 정렬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거래처 원장에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354쪽 두 번째로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입니다. 자, 해당하는 원장은 모든 거래처와 관련된 계정 과목별로 전기 2월, 차변, 대변, 그리고 잔액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장부관리 메뉴의 두 번째 줄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을 실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날짜들을 검색하시고 계정 과목을 필요한 이름들을 검색하셔서 입력하시게 되시면 거래처별로 차변, 대변, 잔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계정별 원장입니다. 자, 이 계정별 원장 메뉴에서는 현금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들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계정별, 부서별, 사원별, 현장별로 구분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메뉴에서는 월계 그리고 누계를 구분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은 장부관리 메뉴 중에 세 번째 줄에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날짜들을 설정하시게 되시면 해당 계정 과목들을 불러오셔서 각각 계정 과목별로 발생했던 내역들을 날짜별로 월계 그리고 누계로 구분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355쪽 네 번째로 현금 출납장입니다. 계정별 원장이 현금을 제외한 계정을 조회했다면 현금과 관련된 계정은 그 다음 줄 현금 출납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현금 출납장에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조회해서 넣어주시게 되시면 해당하는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현금 출납장에서는 현금의 수입 그리고 현금에 대한 지출 내역들을 월별로 일자별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개표, 월개표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는 매일 또는 매월에 대한 거래 내역을 계정 과목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지출이나 입금이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이라던가 또는 대체와 관련된 내역을 구분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개표, 월개표는 프로그램상에서 장부관리 메뉴에 다섯 번째 줄 일개표, 월개표를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게 되시면 일개표는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하실 수 있고 월개표는 월을 기준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달의 내역을 불러오시게 되시면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조금 더 큰 항목들이 모여 있는 것도 금액들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거래된 건지 또는 현금이 아닌 대체로 거래된 내역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1월부터 시작해서 누적된 기간이 아닌 2월에서 4월, 5월에서 7월 이렇게 중간에 대한 기간들을 조회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교재는 356쪽 다음으로 분계장입니다.
분계장에는 모든 거래에 대한 내역을 발생한 순서대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장이라고 하는 메뉴는 총계정원장처럼 주요 장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분계에 대한 모든 내역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장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분계장에 대한 메뉴는 일계표, 월계표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분계장에서 해당하는 날짜들을 검색해 주시고 전체된 내역인지, 유형은 어떤 것인지, 부서나 사원들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모든 전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과 마찬가지로 주요 부분, 주요 원장에 해당하는 장부입니다. 계정 과목별로 차변, 대변에 대한 월별의 금액을 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월별에 대한 잔액 금액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 장부 아래에 총계정 원장 실행해 주시면 메뉴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검색을 하시면 각각의 계정 과목들 별로 월별로 발생한 차변이나 대변의 금액들 그리고 잔액에 대한 금액들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계정 원장에서는 만약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하는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재 357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메인 매출장입니다.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전표들을 과세 유형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총계정 원장 아래에 메인 매출장 실행해 주시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 기간을 검색해 주시고 전체 또는 매출이나 매입을 구분해서 선택해 주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불러온 내역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품목이라든지 공급가액, 부가세 그리고 합계 금액인 공급 대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월계, 누계, 분기계까지도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황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매출 또는 매입 유형으로 입력된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계산서와 관련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메인 매출장 아래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황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 날짜를 마찬가지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매출 유형 또는 매입 유형을 구분하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을 입력해 주시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처 해당하는 내역에 대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계산서와 관련해서도 거래처를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내역들을 거래처별로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표 출력입니다. 전표 출력 메뉴는 입력된 자료에 대한 출금, 입금, 대체 전표들을 유형별로 조회하실 수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표 출력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하는 금액들을 전체인지,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 그리고 계정 코드랑 전표 번호까지 자세하게 검색하셔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와 있는 장부들 외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장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상태표라고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는 해당하는 기간을 1월부터 누적된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6월 검색을 하시면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단기에 발생한 내역에 대한 금액과 전기에 발생한 금액에 대한 비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순 장부가액이라든지 유형자산들 중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해당하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금액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에 보면 탭 제출용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그룹된 항목에 대해서도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 아래에 보면 손익계산서 있고 이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날짜를 6월까지 입력하시게 되시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기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금액, 비용에 대한 금액을 구분하실 수 있고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리고 당기순 이익에 대한 금액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대한 금액과 전기에 대한 금액들을 비교하실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손익계산서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결산재무제표 안에 두 번째 줄 합계잔액시산표. 날짜를 마찬가지로 누적된 기간을 설정해서 6월 넣어주시게 되면 각각의 계정 과목에 대한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을 아우르는 큰 항목에 대한 합계금액 그리고 잔액에 대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표와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잔액을 물어본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부가세 신고기간인 1월에서 3월 등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니요 누른 다음에 데이터 반영된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앞쪽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작성을 하시면서도 하나씩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된 매출 내역인지 파랑색으로 된 매입 내역인지 구분해 주시고 매출은 과세와 영세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인지 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인지 또는 기타 영수증이 없는 내역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영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인지 아니면 그 외의 나머지인지를 구분해 줍니다. 매입과 관련된 세액에서는 세금 계산서 수취분들만 일반 매입인지 또는 유무형 자산의 고정자산 매입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14번 오른쪽에 자세한 항목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을 때 일반 매입인지 유무형 자산에 대한 고정 매입인지를 구분해서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매출과 관련된 세액 동그라미 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세액 동그라미 나를 뺀 추가적으로 경감 공제세액들을 빼주거나 가산세를 합산한 최종 금액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인 27번에 해당하는 금액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하는 부가세의 신고기간 1월에서 3월을 검색하시게 되시면 매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인지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인지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거래처별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전체에 대한 매입처 수 또는 매수,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한 전체 금액들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